노년을 노년답게 살려면 절대 청춘을 모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노년에는 새로운 청춘을 창조해야 된다. 절대 청춘이 따라 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청춘을 창안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새로운 봄을 꽃피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중년을 거쳐 노년으로 가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더러 거기에 굉장한 설레임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이런 새로운 삶의 연대기를 창조할 수 있을까? 오행의 그림에서 보여드렸고, 또 명리학 강의할 때 나오지만 명리학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비겁이 폭발할 때는 막 그 사춘기 때 막 자아가 막 팽창하는 그런 시기에 해당하고, 이제 20대 후반 30대까지는 식상 기운을 막 쓰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전부 다 그냥 자기의 끼와 소질을 막 이 식욕, 성욕을 발산하는데 몰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뭔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누리고 또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그게 관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노년은 뭐겠어요? 인성의 시간이잖아요. 인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성찰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겨울의 이제 수렴성인데, 겨울이 갖고 있는 그 고도의 이제 씨앗으로 돌아가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기운의 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내가 막 누군가를 열렬히 원하고 막 재물을 뿌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막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이게 뭐 어떤 점에서는 불가피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노년이 돼서 또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일단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또 다시 막 그냥 막 누군가를 향해 달려가고 막 사랑을 고백하고 뭐 그 안 되면 술을 퍼먹고 뭐 이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거는 거쳐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반복한다 그러면 너무 지루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성, 남성 이분법으로 나누어지면 여성은 남성한테 인정받으려고 계속하고, 남성은 여성을 계속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긴장감이 이 내적인 평화에 엄청난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폐경이 되면서 그런 욕망의 패턴을 벗어나게 돼요. 그럼 남성, 여성이 다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녀 사이에 우정이 가능해. 그거는 청년은 참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중년은 가능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봐도 사람처럼 보이고, 남성도 여성을 보면 그냥 형이나 선배처럼 보여요. 그럴 때 이제 새로운 노년이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에로스가 아니라 로고스, 그리고 사랑이 아닌 우정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핵가족은 너무나 작은 관계라서 여기에다가 인생을 다 걸기에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삶입니다. 뭐 예전에 뭐 여성은 진짜 14살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아이를 뭐 많이 낳으면 뭐 10명 뭐 20명도 낳죠. 그 중에 이제 대부분 많이 어렸을 때 잃지만, 이 엄청난 창조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우주의 창조적인 이 운행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안다면 여성들이 그것만으로도 절대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대단해도 어벤져스가 와도 아이는 못 낳아요. 다 합쳐도. 지구를 구하는 힘도 아이는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근본적으로 비교 불가능하냐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구하고 하는 건 다 물질적인 거예요. 천하를 다 내 것으로. 이거는 다
물질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소유하는 것도 이 생명 하나를 낳는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인류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여성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니시에이션, 그러니까 통과 의례 같은 것도 가혹하게 할 필요가 없어. 아이 낳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고,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자연과 융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오는 막 이 지혜가 그 지혜로도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남성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겨울마다 어디 그 깊은 숲에 가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런 이니시에이션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었다 깨는 경험을 해야 지혜가 싹튼다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류의 위대한 현자들은 다 남성이에요. 공자, 노자, 부처, 예수, 무하멧 전부 남성이죠. 그거를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그 어떤 증거로 많이 삼는데 그게 아니고 남성은 그런 철학적 가치, 지혜를 창조하는 일, 진리를 창조하는 일을 해야 우주와 합일될 수가 있었어요. 여성은 아이를 낳는 것으로 그걸 했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는 사실 우열이 없어요. 그런데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가부장제가 구성이 됐잖아요. 가부장제라는 게 뭐예요? 남성이 하는 정복과 약탈이 더 위대하다고. 그래서 여성은 애나 낳고 애를 기르는 일이나 한다고.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여성도 지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정복 약탈의 대상.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냐면 여성에게 그런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생산력이 낮으니까 아이 낳고 기르고 하는 걸로도 정말 여성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랬던 여성이 지금 애 1명, 2명 낳아가지고 아파트에 갇혀서 평생을 뒷바라지를 한다고. 그래서 애를 결론이 그래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면 뭐가 됩니까?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가겠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내가 폐경이 왔어. 여기서 보람이 생길까요? 아니 빈둥지고 뭐고 간에 내 청춘, 내 중년까지의 이 열정과 모든 게 애 1-2명을 키우는 데서 끝나버린 거예요. 애가 무슨 하버드 박사가 된다 한들 이것이 주는 헛헛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원래 여성이 하던 창조력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남편하고는 이미 남남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남편하고 애 1-2명을 키우는데 올인했어. 나머지 네트워크는 하나도 없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노년을 보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사람이 산다는 건 아침에 눈 뜨면 집을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다. 성찰을 하는 관계, 지혜를 일구는 관계는 혈연과 감정에 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교환과 계약의 그 차가움에 또 휩쓸리지 않게 돼요.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년은 정말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노년이 돼도 끝없이 일을 해야 되고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100세 인생을 살 때 아직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분들이라도 이런 새로운 노년을 창조하는데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찰,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고귀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지혜를 거부하는 분 있어요? 나는 절대 지혜롭고 싶지 않다. 무지하게 살겠다. 나는 무명에 빠져 살겠다. 이런 분 없으시죠? 그런데 다 핑계를 댔어요. 지금까지. 노동. 일이 너무 바빠서. 나중에 은퇴하면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단 돈을 수습해야 돼. 또 미뤘고 자식 미루는 이유가 몇 개 안 돼요. 자식이 고3이야. 고3인데 엄마가 할 일이 왜 있죠? 고3이면 엄마가 훨씬 자유로워야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엄마가 전면 카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죠? 교육의 핵심은 청년을 자립시키는 거예요. 이 원칙이 붕괴된 거예요, 지금. 엄마가 개입을 하고 학교 가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 이건 절대 교육민주화가 아닙니다, 사실. 25살 전에는 무조건 자립을 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20살 대학에 갈 때까지 엄마가 전부 다 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 이후에, 인생이 정말 서로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걸 핑계로 엄청나게 이 소중한 걸 밀어요. 계속. 근데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어졌어요. 노동을 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사람이 이제 노동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노동 안 하는데 굶질 않아.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막 욕망이 발산하는 게 아니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발산을 하면 굉장히 많은 소비가 그 안에 따라가요. 그런데 중년 이후가 되면 이렇게 차분해지잖아요. 그런데 돈을 막 쓰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차피 가족은 다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거나 좋은 길벗이 되거나 자식은 너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부부가 친구가 되긴 참 어렵죠. 부부는 세상에 가장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부부라고 정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나는 나가서 이제 정말 그동안 다 밀어놨던 지혜와 성찰을 일구는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세대 공감, 트랜스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계층 갈등이나 이런 거보다 세대 간의 이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가장 극심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세대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원리거든요. 이 인생의 주기를 쭉 살펴서 폐경 이후에 중년들의 삶의 리듬하고 청년은 지금 너무 막막하니까 정말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은 절대 뭘 가르치고 하지 못해요. 잘 아시겠지만 감정과 애착이 너무 거기 들어있어서 그거는 인류 역사상 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 포기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멘토를 만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제 당연히 노년과 청춘이 이렇게 만나서 크로스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게 저는 우정과 지성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년을 잘 보내려면 이 청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내가 청춘의 몸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동의보감의 몸에서 이제 명리학의 운명 그리고 노년의 지혜 여기까지 5개 강좌를 했는데 몸과 운명 그리고 지혜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그런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